네, 1389번은 그냥 뭐 이런 식의 도형이 있다라는 거 그냥 일반적인 식이죠. 근데 이제 그 식이 이렇게 변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도 어떻게 변했겠는가 그런 식의 얘기예요. 뭐 좀 복잡하게 변했죠.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좀 조합돼서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다 파악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뭐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1389번은 3,5가 눈에 띄죠. 네, 3,5라는 게 눈에 띕니다. 물론 이게 그 도형 위의 점은 아니지만 3,5가 도형 위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그게 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이게 성립한다고 보자는 거야. F3,5는 여기에 성립한다고 보자고. 네. 그걸 이제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놓은 거죠. 얘가 3이고 얘가 5면 성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이 시기에 성립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니까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도 성립할 테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이건 또 다른 그래프긴 한데 그 그래프는 x가 보니까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3이면은 만족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선지에서 찾아보면 그냥 있죠. 1번에. 감이 오십니까? 일단은 이 방법으로만 여기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1390번 보시면 역시 fx, y는 여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1, 2 마이너스 y, 또 뭔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조합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식으로 표현된 그래프 위의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저는 1,2를 잡겠습니다. 그 꺾이는 안쪽 지점 1,2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 얘기는 x가 1이고 y가 2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f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성립합니다. 근데 이제 xy 값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좀 다른 그래프가 나온 것 뿐이에요. 네. 이때 성립한 것과 이때 성립한 xy가 다르니까 다른 위치에 그걸 만족한 xy 순서상 분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x는 0이고 y는 0인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원점을 살펴서 원점에서 꺾이는 안쪽 부분이 걸려있는 걸 찾아오면 하필 2, 3, 5번이 다 걸려있죠. 그죠? 그럼 이제 차이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바깥쪽도 확인합시다. 바깥쪽이라고 한다면은 f 2,3? 2,3 테니까 그것도 봅시다. 이게 분명히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되게 보면은 x는 1일 테고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1에 바깥쪽 꺾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1, 마이너스 1에. 자, 확인됩니까? 2번이죠. 2번이 원점에서 안쪽으로 꺾이고 1, 마이너스에서 바깥쪽에서 꺾이는 거죠. 그죠? 만약에 처음에 이제 바깥쪽에서 꺾이는 거 먼저 확인했다면 한 번에 풀 수 있었겠지. 이걸 처음에 안쪽 꺾이는 걸 확인할 때 1, 2, 3, 4, 5번 중에서 3개가 공통된 게 있다는 걸 미리 확인만 했으면 그걸 피할 수 있었겠죠. 그죠? 지금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은 그 방정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면 x 플러스 1은 0의 근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 있잖아요.
이 근이 뭐죠? 이거 근이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것의 해가 알파는 얘기는 F 알파가 영향하는 얘기거든. F 알파가 영향하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한다면은 여기 F 괄호 안이 알파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X는 여러분 나와도 다른 X가 될 수 있는데 이 F 괄호 이런 것은 예, 같은 한 문제에서 두 번, 세 번 나온다면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F 알파가 0이라면 그 문제 전체에서 F 알파는 0이 돼야 돼요. F는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두 번째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는 0이 되게 하는 X값, 그건 이 X 플러스 1 알파의 푼 해라고요. 여기에 이제 도형의 이동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분명히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는데 식에서 여기 식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모든 X값 대신에 X 플러스를 썼는데 네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 버렸죠. 그죠? 분명히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는데 모든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 버렸다고. 예, 이게 도형의 이동이 식과 거꾸로 반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지 그걸 사용한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냥 어떻게 다룰지 아셨을 테니까 1391번도 가볍게 봅시다. 네, 역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fx 더하기 y는 0 이렇게 fx, y는 0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꺾이는 지점, 기억자로 꺾이는 지점을 보면은 객관식 1, 2, 3, 4, 5에서 그 지점의 대부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이너스 1,2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fy-2 x-1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1에서 기억자와 꺾인 지점이 있는 거 1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은 이렇게 푸시면 되긴 하는데 어떤 연습을 했으면 좋겠냐면 진짜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서 확인하는 용도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여기서 뭐 이걸 y는 x에 대칭했을 때 뭐 x축 방향으로 대칭했을 때 x축 방향으로 뭐 평행 이동했을 때 이렇게 막 섞어서 집었을 때 많이 낚였잖아요. 그죠? 특히 도형의 이동. 이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과정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 과정을 주고 결과를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거꾸로 이건 한두 번만 해봅시다. 그 한 가지 여러분이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x, y냐 x 자리 y 자리냐 뭐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헷갈릴 때 좀 덜 헷갈리려면 선생님의 추천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면 대칭이동을 먼저 하세요 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일단 XY의 부호 먼저 싹 잡아놓고 하라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이렇게 바꿔보려고요. 그럼 뭐가 된 거냐면은 그 원점 대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올 수 있겠네요. 보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됐거든요. x축 방향 얼만큼 평행이동 된 건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1만큼 평행이동 된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만큼 평행이동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89번의 그림을 보고 원점 대칭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서 눈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 도형을 원점 대칭한 다음에 그럼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됐겠죠.
거기서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움직이는 거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이면은 어떤 도형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됩니까? 그래도 1번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칭이동 먼저 하는 걸 추천하니까 x, y가 x-y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이 된 거 f, x, y 이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럼 한 번 더 이제 하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됐고요.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거 그냥 대입해서 는 0이 되는 그런 숫자 좀 찾으셔도 돼요. 자, 그럼 또 그림 보고 확인해 봅시다. x축 대칭, 그 다음에 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 그걸 머릿속에 놓고 그림을 보시면은 이 기역자 그림을 x축 대칭을 해요. 네, 그럼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움직인 거지. 그럼 이제 그림 중에 무엇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푸는 방법을 2가지 이상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수 없이 안정적인 점수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둘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92번. x, y가 나타낸 도형이 그림 1과 같을 때 그림 2와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점을 하나 움직여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냥 좀 이렇게 해봅시다. f, x, y가 여기면 기억은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니까 일단 부호만 따지면 x축 대칭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역시 x축 대칭을 했어요. y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은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니까 y축 대칭을 한 거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그림 보고 하나씩 판단을 해보세요. 거기 그림 2를 이제 x축 대칭한 게 2개니까 x축 대칭을 해봅시다. x축 대칭하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그림 2가 되려면 플러스 1만큼 움직여야겠네요. 그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그래서 네,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맞았네요. x축 대칭을 했다면. 자, 확인되셨으면 이제 디귿은 y축 대칭했고 그림 1을 또 y축 대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축 대칭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 플러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디귿도 맞네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식은 다른데
똑같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가능하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식에는 뭐 제곱이나 절대값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x, y 좌표가 부호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아지는 그렇게 생긴 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꺾여 있죠. 곡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면 제곱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꺾여만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는 그런 그래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도형회동에서 가장 독특한 유형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 유형은 여러분이 진짜 도형회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93번은 도형 A가 f x, y는 0인데 도형 B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92번도 그 점으로 안 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고 했던 것은 92번이 사실 점끼리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92번은 이 부분이 구분이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풀 걸 그러네요. 이 부분이 대체 불가능한 지점이네요. 그죠? 다른 점과. 그러니까 92번 같은 경우는 0,0을 가지고 했으면 어쨌든 풀렸겠다. 이게 다 0,0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좌표가 마이너스 1,0, 1,0, 1,0 해서 그 지점이 1,0이 있으니까 ENTBC라고 바로 풀 수 있었겠네요. 지우나? 네. 네. 93번은 정사각형이어서 이제 좀 애매하죠. 어떤 점이 어떤 점인지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움직임을 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그럴 때 대칭 이동 먼저 하고 평행이동 하시라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기억 fx 플러스 3 y 플러스 4 얘는 보니까 대칭 이동 없네요. 그죠? 대칭 이동 없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것만 있네요. 니은 f 마이너스 x 플러스 3, y 플러스 4 여기 이제 x 부호가 바뀐 걸 보니까 y축 대칭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을 했네요.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하면 얘는 x, y 부호 둘 다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이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했겠네요. 플러스 1만큼이네요. 죄송합니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이에요. 예. y 플러스 3, x 플러스 4, x, y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y는 x 대칭이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림을 살펴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93번이 그 꼭지점은 어디로 바뀌었는지 알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피했는데 이 그래프 위의 점은 아니지만 아까 89번처럼 가운데 좌표는 딱 하나거든요. 대각선의 교점, 정사각형 대각선의 교점. 그걸 표현하자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 2분의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5면 이제 여기가 다 2분의 1, 2분의 5가 되게 숫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결과에 해당하는 B에 해당하는 그 중심의 좌표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게 이제 점 P의 중심이에요. 그래프 P의 중심이에요. 이게 이렇게 바뀐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확인해 봅시다. x 플러스 3이 2분의 1이 되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겠죠? 이미 글러 먹었네요. 어디가? 2분의 3이네요. 네. 2분의 3. 네.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 되려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됩니까? 네, 그럼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2분의 5가 되려면 여기가 또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죠? 기억이 맞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 되려면은 x는 플러스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지 되겠죠.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이 2분의 5가 되는 y 값은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이 2분의 3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고요. y 값이 이거 이제 y 좌표 먼저 확인한 거예요. 뭐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지만 x 플러스 4가 이렇게 되려면 그게 2분의 5가 돼야 되죠. 이번에는 2분의 5. 그럼 이제 역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네요. 세 개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